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원선 전문가입니다. 미국 시장이 계속 빠졌네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좀 쏟아진 악재들을 이렇게 좀 주워 담지를 못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시장이 상승할 모멘텀이 없었던 것도 있고요. 장 후반에 이제 지난 7월 FOMC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되면서 더 가파르게 하락폭을 키워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7월 FOMC 의사록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경제 지표들을 좀 보고 추가적으로 긴축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비춰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발표한 의사록에서는 대다수의 위원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좀 계속 보인다는 점에서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리 동결을 지지한 위원들은 뭐 2명밖에 없었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최근까지 이제 주요 경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좀 잘 나왔다는 점, 그리고 시장도 이런 고지 하락세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페드도 이렇게 긴축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은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을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좀 열어뒀다는 점에서는 살짝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긴축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도 연말까지 금리 인상 전망치가 여전히 5.5%를 가리키는 걸 보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은 제가 봤을 땐 크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중국인데 중국의 이런 경제 흐름이 지금 미국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그리고 생산, 고용 지표들이 모두 지금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돌았고,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매월 발표하던 거를 아예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작년 홍다 사태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중 하나인 비고이 위안이 디폴트 가능성을 좀 시사를 하면서 전 세계 경제에 지금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비고이 위안은 이제 디폴트를 만약에 선언하게 된다면은 뭐 채권을 가지고 있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JP 모건, 그리고 독일의 알리안츠까지 총 2조가 넘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악재들이 지금 수면 위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불안도 점점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간만에 CNN 이제 공포 탐욕 지수를 가져와 봤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지표를 보여드렸을 때가 이제 극단적 탐욕 구간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좀 단기간에 이제 중립 상태까지 내려온 걸 보면은 그만큼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좀 많이 불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단기간에 이렇게 내려온 걸 보면은 시장이 상승하려면 이런 추심도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은 중국의 이런 경제 위기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 같은 이런 악재들 때문에 오히려 이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좀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 곡물 가격들이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제 흑해 곡물 협정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곡물 수출 우회로를 계속 찾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어제 또 이런 움직임을 막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식량 수출 통로인 이런 다뉴브 강변의 레니 항구를 러시아가 무인기 드론으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상자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곡물 저장고가 좀 공격을 받아서 파괴가 됐고, 앞으로도 이런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막기 위한 전술들을 펼쳐가면서 주요 곡물들에 대한 이런 가격 상승을 부추기지 않을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압력을 좀 더 키워주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페드 의사록이 이제 공개를 됐습니다만 어제 보니까 유가는 조금 밀리고 있고 곡물 가격 올라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가면 이제 끝이지 않은
크시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연말까지는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컨센서스인데 어제는 어쨌든 이 금리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바뀌면서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 시장이 조금 더 많이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우리 시장에서의 우려보다 미국에서 생각하는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 그런 기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페드 의사로 관련되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뉴스가 많아가지고 이제 나스닥이 많이 빠졌는데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개별 특징주로 좀 가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제가 애플을 가져왔는데 애플이 이제 다음 달 아이폰 15 시리즈를 이제 공개를 하거든요. 이 아이폰 15 시리즈를 이제는 인도에서도 좀 생산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플은 원래 인도에서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모델이나 이제 구형 모델들을 좀 생산해 왔었는데 이번에 인도에서 아이폰 15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좀 생산을 하면서 중국에서의 이런 제품 생산 의존도를 점점 줄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도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이 7%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뭐 또 최근 인도뿐만 아니라 이런 베트남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애플 협력 업체들에게 좀 더 생산을 더 늘려달라는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도 하고요. 뭐 여기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점과 뭐 팬데믹 당시에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내 협력 업체들이 생산 안정성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확실히 애플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 생산 능력을 좀 더 확대를 한다면은 여러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테슬라 주가가 좀 3% 넘게 빠졌는데 중국에서 다시 한번 가격 인하를 하겠다는 이런 소식에 뭐 마진율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모델 S와 모델 X의 가격을 최대 7만 위안 하나로 약 1,3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번에 모델 Y의 가격을 내리고 다시 한번 내린 겁니다. 여기는 그 중국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크게 좀 올리기 위함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NACS 방식의 이런 전기차 충전기도 그렇고 뭐 이렇게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들도 그렇고 보면은 전기차 시장을 계속해서 독점하려는 행보를 테슬라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제 가격이 좀 너무 많이 인하를 해가지고 마진율에 타격을 줄 거라는 우려가 좀 부각이 됐고 따라서 오늘 주가가 좀 급락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텔의 타오 세미컨덕터 인수가 좀 불발이 되면서 오늘 타오 세미컨덕터 주가가 10% 넘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작년 2월에 이제 인텔은 7조 2천억 원의 타오 세미컨덕터를 인수하기로 밝혔었는데 유독 또 중국에서 반독점 규제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결국 합병 계약 종료를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뭐 여기에는 최근 반도체 같은 이런 첨단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좀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기업 결함 심사가 받기가 더 까다로워진 것도 있고 미국이 첨단 기술과 제품의 이제 중국 판매를 통제한 것에 대한 이런 대응인 것으로도 보여진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특징주를 정리해 주셨는데 애플 그리고 테슬라, 인텔 인수 철회 이건 모든 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연관된 이런 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 중간에서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테슬라 특히 이렇게 가격 인하까지 하고 주가가 많이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우리나라 2차 전지주에 대한 또 주가 영향도 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암호화폐로 좀 넘어가 볼까요? 시장 어땠습니까?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변곡점을 좀 확인한 이후에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3만 달러를 좀 돌파해 봐야 알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크게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지금 추세는 전고점까지는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비트코인이 이런 좀 크게 상승할 만한 큰 호재가 또 나와준다면은
이런 전고점까지도 당연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오늘은 알트코인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도 하고, 약세를 지금 계속해서 보이는 중인데, 슬슬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따라서. 특히, 지난 한 달 동안은 좀 이제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기는 했지만, 어쨌건 간에 20%, 30% 넘는 이런 급등을 보여줬던 코인들도 좀 많았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이미 빠질 만큼 빠졌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옴에 따라서 같이 추세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런 크게 빠졌던 코인들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씩 비중을 높여가면은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뭐 반등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현물 ETF 이런 뉴스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유럽에서 출시가 먼저 되나요? 유럽에서 먼저 출시가 됐습니다. 미국보다 유럽에서 이제 먼저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됐는데, 영국 런던 소재 자산 운용사인 이 자코비에서 유로넥스트 암스테르담의 자코비 FT 월위셔 비트코인 ETF를 상장했다는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웠는데 자코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 FTX 파산이라든지 뭐 테라 루나 같은 이런 좀 혼란스러운 일들 때문에 이 상품을 출시하는 걸 좀 연기했었는데, 이 사태들이 지금 좀 수그러드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영국에서도 이렇게 출시를 해주니까 그동안 출시를 좀 반려했던 SEC 측에서도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졌다라고 판단하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시장에서는 최근 밈코인들이 좀 크게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뭐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면서 움직임이 둔했던 것도 있고, 뭐 테마성 재료를 좀 이용해서 이 수익을 거두려는 이런 세력들이 좀 많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초전도체 이슈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점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초전도체 관련 밈코인 LK99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현재 바이낸스나 이제 업비트 같은 이런 중앙화된 거래소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은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 몇 곳에서 이 LK99라는 코인이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밈코인 같은 경우는 화제성이 좀 소멸이 되면은 가격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하거나 뭐 흔히 말하는 먹튀를 좀 당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 이야기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